총구가 제 옆구리에 닿았던 그 감각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차가운 쇠의 촉감,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던 그 순간,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던 거리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몇 년 뒤,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줄은요. 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에서 태어나고 자란 카렌입니다. 올해 28살이 되었고, 지금은 한국에서 유학생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원래 저는 멕시코시티에서 남쪽으로 조금 떨어진 한 중소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저, 그리고 2명의 남동생까지 5명이 함께 살았어요. 저는 첫째 딸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책임감이 강한 편이었어요.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고, 저는 동생들을 돌보는 일이 많았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안전이 항상 문제였어요. 우리 집 주변은 비교적 평범한 주택가였지만 밤이 되면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가게들이 문을 닫으면 거리는 금방 어두워졌고 강도나 마약 조직이 활개를 치는 일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는 학생 때부터 새벽에 학교를 가야 했어요. 통학 시간이 길어서 새벽 5시에는 집을 나서야 했거든요.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어요.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 거리에는 인기척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로등이 드문드문 켜져 있었지만 그 불빛마저 흐릿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오늘도 조심해야지. 그렇게 스스로 다짐하며 발걸음을 재촉하던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2명의 남자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직감적으로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무시하고 계속 걸었죠. 그런데 그중 한 명이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핸드폰 내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자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어요. 그 차가운 총구가 제 옆구리에 닿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도망칠 수도 소리칠 수도 없었어요. 핸드폰. 그들은 다시 명령했어요. 저는 천천히 핸드폰을 꺼내 건넸습니다. 다행히 지갑이나 가방은 빼앗기지 않았어요. 제가 학생이라 현금이 없을 거라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핸드폰을 손에 쥔 남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몇 번 더 있었어요. 어떤 날은 시장에서 가방을 도둑 맞았고, 어떤 날은 친구가 길을 가다 납치를 당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은 거의 없었어요. 부모님은 항상 제게 절대 혼자 다니지 말고 낯선 사람을 조심해라 라고 당부하셨죠. 이렇게 긴장하며 사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저는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자유롭게 거리를 걸으며 밤에도 공포 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곳에서요. 그러던 중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한류 드라마를 통해서였습니다. 배우들이 밤늦게 혼자 거리를 걸어다니는 장면이 나왔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저거 연출 아니야? 실제로 그런 나라가 있을까 싶었죠.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한국은 세계적으로 치안이 좋은 나라로 유명했어요. 그 후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마침 장학금을 받을 기회가 생겨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모든 게 신기했어요.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면서 창밖을 봤는데 길거리에 노숙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밤에도 거리를 걸으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너무 놀라웠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서 밤 산책을 했던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날은 기숙사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잠깐 바람을 쐬고 싶었습니다. 원래라면 절대 혼자 나가지 않았겠지만 한국에서는 괜찮을 것 같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기숙사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긴장됐어요. 하지만 몇 분 정도 걸어보니 제가 괜한 걱정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거리에는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는 카페와 음식점들이 있었고 혼자 산책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를 신경 쓰지 않았고 누군가 저를 위협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아, 여긴 정말 안전한 곳이구나. 이후로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만끽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친구들과 카페 거리나 공원을 걸으며 수다를 떨었고 혼자서도 자유롭게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었어요. 공원에서는 아이들이 혼자 뛰어놀고 있었고 부모님은 멀리서 지켜보며 여유롭게 웃고 계셨습니다. 이런 광경은 멕시코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한국에서 지내면서 저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안전한 환경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도 가끔은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곤 해요. 특히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갈 때면 멕시코에서 강도를 당했던 순간이 떠올라서 잠시 걸음을 멈출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제가 안전하다는 걸 아니까요.
앞으로도 저는 한국에서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멕시코로 돌아가더라도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생활한 지도 몇 개월이 지나자 저는 점점 이곳의 일상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이제는 편의점에서 자연스럽게 계산을 하고 지하철 노선도도 한눈에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저는 한국의 안전함을 온몸으로 체감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는 밤늦게까지 친구와 수다를 떨다가 기숙사로 돌아가야 했어요. 처음에는 택시를 탈까 고민했어요. 멕시코였다면 절대 혼자 밤길을 걷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친구는 여긴 밤에도 괜찮아. 그냥 걸어가도 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위를 경계하며 걸었지만 길거리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저 말고도 혼자 걷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산책하고 있었고 어떤 여성들은 핸드폰을 보며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과 멕시코의 차이를 뼈저리게 실감했어요. 멕시코에서는 혼자 걸을 때마다 주위를 계속 살펴야 했고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기척이 느껴지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긴장감 없이 걸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혼자 밤길을 걸었어요. 그 후로 저는 한국에서 혼자 다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은 밤 10시쯤 갑자기 편의점에 가고 싶었어요. 멕시코였다면 절대 혼자 나가지 않았겠지만 한국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슬리퍼를 신고 편하게 걸어나가면 됐습니다. 편의점 앞에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컵라면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배달 기사가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고 저 멀리에는 어떤 남성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평화로워서 저는 순간 멈춰서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당연한 일인데 왜 이렇게 감격스럽지? 그제야 깨달았어요. 저는 멕시코에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요. 강도를 조심해야 하고 밤길을 혼자 걸으면 안 되고 항상 주변을 살펴야 하는 삶이 너무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조금 더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친구들과 늦게까지 밥을 먹고도 여유롭게 거리를 걸었고 주말에는 혼자 산책을 하며 카페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광교산을 산책하러 갔어요. 친구와 함께 등산로를 따라 걷는데 곳곳에 노부부나 가족 단위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떤 분들은 돗자리를 펴고 앉아서 간식을 먹고 있었고 어떤 분들은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산책조차도 조심해야 했어요.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범죄가 두려워서 마음 놓고 즐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나이 든 어르신들도 어린아이들도 모두 편하게 자연을 즐기고 있었어요. 산책을 마치고 내려오던 길 친구가 물었어요. 한국에서 제일 좋은 게 뭐야? 저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안전. 그만큼 저에게는 한국의 안전함이 가장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한 번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날 저녁 바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떤 분이 길에서 주워 경찰서에 맡겨두셨다고 했습니다. 지갑 안에는 현금도 있었고 신분증도 있었어요. 멕시코였다면 누군가 주웠어도 이미 돈은 사라졌을 테고 신분증도 다시 발급받아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또 한 번은 대중교통에서 폰을 두고 내린 적이 있었어요. 저는 멘붕 상태였어요. 그런데 버스 회사에 전화를 하자마자 기사님이 폰 주었어요. XX 정류장에서 맡겨놓을 테니까 찾으러 오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들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분실물이 돌아올 확률이 높다는 걸 알게 되었고 사람들 대부분이 정직하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멕시코에서도 언젠가 이렇게 안전한 날이 올까? 한국에서 지내며 저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배웠어요. 아무 걱정 없이 밤길을 걸을 수 있는 것, 잃어버린 물건이 다시 돌아오는 것, 공원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아직도 가끔은 멕시코에서 강도를 당했던 기억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 감사함이 더 큽니다. 저는 한국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제 고향에도 전하고 싶어요. 어느덧 한국에서 생활한 지도 1년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짧게 머물 생각이었지만
점점 한국의 매력에 빠져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멕시코에서 댄서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춤을 좋아해서 전공으로 삼았고 공연을 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이 제 인생이었어요. 한국은 저에게도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였습니다. 한류의 영향으로 K-팝과 함께 K-댄스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었고 저 역시 한국의 다양한 댄스 스타일을 배우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 한국에서 공부할 기회가 생겼고 주저없이 도전했습니다. 처음에는 1년 정도만 머물고 다시 멕시코로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이 예상보다 더 즐겁고 편했어요. 무엇보다도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밤늦게까지 연습을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멕시코에서는 공연 연습을 하다 늦게 귀가할 때면 항상 조심해야 했어요. 늘 택시를 타거나 누군가와 동행해야 했고 주의를 경계하는 것이 습관처럼 자리 잡혀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새벽까지 연습하고 혼자 걸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편해질 무렵 친구의 소개로 한 한국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애에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춤을 추는 것이 너무 좋았고 제 목표는 더 좋은 댄서가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를 처음 본 순간 왠지 이 사람과 결혼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저에게 굉장히 친절했고 저희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것도 배려해 주었어요. 멕시코에서는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한국 남자들은 처음에는 조금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이 신기했어요. 그는 대화할 때마다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무엇보다 저희 직업인 댄서에 대해 존중해 주었어요.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함께 한국의 명소들을 다니며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첫 데이트는 남산이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남산타워에 도착했는데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그는 저에게 사랑의 자물쇠를 걸자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이벤트를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만큼은 이 남자와 함께라면 뭐든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로도 우리는 경복궁, 북촌 한옥마을, 한강공원 등 한국의 아름다운 곳을 함께 다녔어요. 한국에서 처음 맞이하는 봄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거리를 걸었고 여름에는 바닷가로 여행을 갔습니다. 특히 가을에 단풍이 물든 산책길을 걸을 때 저는 한국의 사계절이 주는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와 함께 있으면 한국에서의 생활이 더욱 행복해졌어요. 그는 저에게 한국 문화를 하나씩 알려주었고 저는 그 덕분에 한국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그의 가족을 만나 함께 음식을 먹고 전통놀이도 배워보았어요. 명절 문화가 가족 중심적인 한국과 달리 멕시코는 친구들과도 자유롭게 명절을 즐기는 분위기였어요. 이런 문화 차이가 처음에는 조금 낯설었지만 그의 가족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어서 점점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들었어요. 저는 원래 멕시코로 돌아갈 계획이었는데 이제는 그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졌어요. 과연 제가 한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댄서로서의 꿈과 사랑,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을까? 그는 저에게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말했어요. 제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 주었고 무엇보다도 제 꿈을 응원해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공식 무대였어요. 저는 관객들 앞에서 춤을 추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곳에서도 충분히 내 꿈을 이룰 수 있겠구나. 공연이 끝난 후 그는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너는 정말 멋진 사람이야. 어디에 있든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더 오래 머물고 싶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제가 좋아하는 춤도 계속 추고 싶었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익숙해지고 제 미래가 이곳에서 펼쳐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1년을 넘어가면서 저는 이제 이곳이 제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또 하나의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머물다 돌아갈 계획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 저를 더 깊이 이곳에 머물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중요한 선택이 남아 있었습니다. 멕시코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선택할 것인가? 이 문제를 두고 저는 몇 달 동안 고민을 했어요. 한국에서의 삶은 너무 편안하고 안정적이었어요. 치안이 좋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불편함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멕시코에는 저희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저희 뿌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라 본래 멕시코에서 댄서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멕시코에서 온 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멕시코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너는 어떻게 결정했어? 제가 묻자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결국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가기로 했어.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야. 하지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더라고.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고민에 빠졌어요. 저에게도 가족은 소중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새로운 기회도 저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남자친구와 함께 여행을 갔던 어느 날이 제게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어요. 제주도는 한국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라고 들었어요. 저는 푸른 바다와 한라산, 그리고 돌담길이 어우러진 제주도의 풍경을 직접 보고 감탄했어요. 한국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는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싶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해변가에서 산책을 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조용히 말했어요. 너랑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와 함께한 시간들은 언제나 행복했어요. 그는 저에게 한국을 하나하나 알려주었고 제가 힘들 때마다 응원해 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나는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저는 멕시코를 사랑하지만 이제는 한국도 저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제가 꿈을 이루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춤을 이곳에서도 계속 출 수 있었고 새로운 기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에서의 삶을 선택하기로요. 그 후 저는 한국에서 댄서로서 더 많은 기회를 찾기 시작했어요. 공연뿐만 아니라 댄스 강습을 하거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넓혀갔어요. 한국에서는 새로운 도전을 할 기회가 많았고 저희 실력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한국 문화를 배우면서 적응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어요.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며 말했어요. 나랑 평생 함께 할래? 저는 눈물이 났어요. 너무 행복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너무나 확신이 들었어요. 네, 함께 할게.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어려운 순간이 있을 거예요. 가족이 멀리 있는 것에 대한 그리움, 문화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계속해서 도전해야 하는 부담감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이곳에서 저는 행복할 수 있고 저희 꿈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한국을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니라 내가 살아갈 곳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저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나서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이곳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제가 살아가는 집이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하는 매일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산책을 자주 했어요. 한국에는 산책하기 좋은 곳이 정말 많았어요. 가까운 공원에서도 한가롭게 걸을 수 있었고 조금만 나가면 강변이나 산책로가 잘 정비된 곳들이 많았어요. 멕시코에서는 뜨거운 햇살 때문에 낮에는 산책이 어려운 날이 많았는데 한국은 날씨가 다양해서 계절마다 다른 풍경 속에서 산책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서 봄을 맞이했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거리에 가득 핀 벚꽃들이 마치 동화 속 세상처럼 느껴졌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벚꽃잎이 흩날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는 한참을 서서 바라보았어요. 멕시코에는 이렇게 예쁜 봄이 없는데 남편은 웃으며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그래서 더 특별한 거야. 봄이 금방 지나가니까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지.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멕시코에서는 1년 내내 더운 날씨가 대부분이라 계절의 변화를 크게 실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게 느껴졌고 그 계절마다 색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여름이 되면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했어요. 멕시코의 여름은 너무 덥고 습해서 야외에서 오래 있기가 힘들었는데
한국의 여름은 밤이 되면 시원한 강바람이 불어서 산책하기 좋았어요. 우리는 돗자리를 깔고 간식을 먹으며 강물에 비친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가을이 오면 한국의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몸소 체험할 수 있었어요. 나무집들이 초록에서 노랑, 주황, 빨강으로 물들어가는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남편과 함께 산책하면서 낙엽을 밟는 소리를 듣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멕시코에서는 이런 가을을 경험할 수 없었어. 제가 감탄하며 말하자 남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나는 가을을 제일 좋아해. 하늘도 높고 공기도 맑고 산책하기에도 딱 좋거든. 겨울이 오면 저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눈을 보았어요. 텔레비전이나 영화 속에서만 보던 하얀 세상이 현실로 펼쳐지는 걸 보고 저는 마치 아이처럼 신나게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은 웃으며 제 손을 잡고 첫눈이 내린 거리를 함께 걸었어요. 우리는 장갑을 끼고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서 겨울의 풍경을 즐겼어요. 한국의 사계절은 단순히 날씨만 바뀌는 것이 아니었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거리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사람들이 즐기는 음식도 달라지고 옷차림도 달라졌어요. 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한국에서는 매일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남편과 함께하는 산책은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저에게는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는 걷다가 작은 가게에 들러 새로운 음식을 맛보기도 했고 시장을 구경하며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남편과 함께 동네 시장을 거닐다가 저는 길거리 음식에 관심을 보였어요. 이거 뭐야? 호떡이야. 달콤한 설탕이 들어있어서 겨울에 먹으면 진짜 맛있어. 저는 한 입 베어 물었고 그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거 너무 맛있어. 멕시코에서도 이런 거 있으면 대박 날 것 같은데. 남편은 웃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경험들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즐기고 있었어요. 이제는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낯설었던 문화와 생활 방식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제 일상이 되었어요. 한국어도 많이 늘어서 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카페에서 주문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한국에서 맞이하는 사계절,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일상.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멕시코에서 살았을 때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저는 한국에서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제 삶을 쌓아가고 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잠시 머무는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춤을 배우기 위해 왔지만 이곳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꿈을 키우고 아름다운 사계절을 온전히 즐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멕시코에서의 삶도 물론 소중했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은 저에게 너무나도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그 순간을 즐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들이 저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한국은 정말 복받은 나라예요. 자연의 아름다움, 훌륭한 치안,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체계적으로 잘 정비된 시스템까지 저는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한국을 좋아하는 나라가 아니라 제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곳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준 모든 것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